주어 동사, 주어 찾기 훈련을 할 건데 일단 이 파트에서 핵심은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주어 찾기라고 내가 해놨지만 주어를 찾는다는 얘기는 동사도 찾는다는 얘기야. 얘들아 항상 호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주어 동사를 찾기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읍시다. 주어 동사 찾기.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밑에 내가 뭐라고 해놨냐면 주어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절로 시작한다든가 웨더절로 시작한다든가 되게 많았죠. 왓절로 시작한다든가 후 H 하나 지워주라. 오타야. 이거 내가 하는 거니까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게 진짜 많거든, 그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재미나게 생각해, 알겠죠? 아무도 검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who라든가 when이라든가 whoever 등의 이런 식의 굉장히 복합적인 거지. 관계대명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복합관계대명사라든가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이런 애들이 주어가 되면 당연하게도 그러면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주어인가를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문장이 주어인데 그러면 이 주어는 어디까지니? 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걸 나누는 게 어려워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로를 치고 끊어읽기를 하는 것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 해주시고 문장 앞에 부사하고 긴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볼게요. 자, higher education in today's challenging 이랬으니까 끊어읽기를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must emphasize가 무조건 동사야. 왜? 본동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조동사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거의 대부분 본동사가 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동사는 이미 정해진 거야. must emphasize야. 그런데 이런 걸 잘 체크하기 위해서는 쌤은 이렇게 숫자로 체크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동사 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주어는 education이 되겠지. 주어 원. 됐죠? 자,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in today's, 오늘날의 챌린징, 굉장히 어려워지는 뭔가 도전하는 글로벌 이코노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고도의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must emphasize,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대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거냐면 practical and liberal education. 근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실용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자유적인이라고 해도 되고 자유주의적인은 해도 돼. practical과 liberal은 뒤에 있는 education을 꾸며줄 거야. 자, 대절 안에서 주어는 education이고 주어 to, 동사 to는 are가 되겠죠. are tightly coupled. 아주 빡빡하게 coupled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속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couple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결국은 묶여 있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속하다. 결합하다 이런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단어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냐면 조인이지. 그지? 조인 말고 뭐 있어? 결속, 결합. 그럼 이거 통합 아니야? 이렇게 좀 아는 단어로 해줄까? 통합? 통합하다 영어로 뭐야? 인티그레이트. 잘했어요. 근데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는 사실 결합하다 뭐 하면 무조건 조인밖에 안 나올 거거든. 조인트 혹은 조인밖에 안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거 말고 되게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얼마 전에 붙이다 띄다 배운 적 있지. 붙이다 영어로 뭐지? 어태치. 어태치 쓰면 돼요. 어태치도 어쨌든 하나로 묶이는 거니까 상관없어. 어태치. 이 정도만 쓸까요? 됐죠?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커플드라는 단어의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니까 제발 여기까지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없어.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다 이게 니네 실력이니까.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묶여있고 and that student. 그럼 봐봐. 여기서 and that 했으니까 얘가 접속사이기도 해. 그런데 그냥 얘는 병렬 구조로 보는 게 맞아요. 미안해. 필기 다시 할게. 얘는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난 요렇게 할게. 자, 대절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럼 대절 두 번 반복되는 거니까 요렇게 끊어주면 실질적으로 뭐랑 병렬이냐면 잘 봐. 병렬은 대절과 대절이야. 됐니? 그럼 선생님 이 문장 어떻게 된 거야? 잘 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두 번 나온 거야. 목적어 원, 목적어 원. 됐지? 병렬 구조니까 목적어는 같은 위계인 거야. 그냥 목적어 두 번 나온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대절 전체가 목적어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봐봐. 목적어 자리에 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명사라는 얘기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지금 대절이 두 번 온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가 강조할 거야. 뭐를? 이 첫 번째 대를 강조할 거고 두 번째 대를 강조할 거야. 해석을 했잖아.
반대로 이게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대절이.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를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대부분은 대절 하나가 왔잖아. 이게 주어라고 쳐봐 얘들아. 대절 하나가 왔잖아. 이게 하나지. 원래는 한 개지. 그런데 두 번째 대도 있잖아. 그럼 두 개 온 거잖아. 그럼 주어를 두 개로 생각해서 복수 동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용이 같으면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요. 수일치에서 그냥 내용이 대충 같으면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 묶여져 있고, and that students 그래서 이 학생들의 아카데믹하거나 디벨롭먼털 혹은 익스페리멘털 라이브들이 결국은 주어는 이거잖아요. 동사는 are entwined 했으니까 주어 3, 동사 3 이렇게까지 분석하시면 돼요. entwined란 단어가 애초에 결속 결합인 건 알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요렇게까지 한 번 더 화살표로 밑에 내려주면 커플드 엔트와인드는 외워줘야 되는데 엔트와인드 정말 중요하다니까 반드시 외워놓고 쌤 다른 색 펜으로 형광 펜질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큰 주어는 뭐냐면 education이고 동사는 must emphasize야. 됐지? 요렇게 형광 펜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했더라고. 꼭 할 필요는 없어. 할 필요는 없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결국 전체 주어, 전체 동사가 뭐니?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잘했다 정도만 정리하고 2번 볼게요. To take part equally in discussion or to have the same. 이것도 봐봐.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어디까지 나왔냐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늘 기준은 동사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못 뻔해. 알겠지? 동사가 무조건 기준이야. 진짜 동사가. 됐지? 그럼 요 앞까지 끊기면 앞에 있는 주어 두 개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냐면 앞에 있는 투부정사 두 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온 거예요. 됐죠? 주어 원, 동사 원으로 하시죠. 선생님 근데 왜 저기에는 주어 원이라고 체크 안 해요? 이거 주어 원이긴 한데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5할이 온 거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둘 중 뭐가 되든 상관없거든. 수로 보자면. 됐죠? 그러니까 end면 두 개가 온 건데 5할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라서 뭐가 되든 상관없어. 앞에 거는 된다고 하면 어쨌든 문장이거나 구야.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정이라서 동사 s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수일치로 문장 내지는 구가 주어로 온 건데 주어로 오면 수일치 체크할 때는 반드시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수 취급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문법에 써져 있어야지. 여러분들 책에 필기에 적어도 이런 화살표들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필기를 하기 귀찮으면 제발 이렇게 체크라도 해놔. 그렇죠?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연습이 되는 거고 그래야 29번은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이제 반드시 맞춰야 돼. 그래서 to take part equally in discussion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부분을 나눌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공평하게 나눌 거 어디에서 토론에서 혹은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on decision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영향력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뭘 해볼 거야. 이러려고 할 때는 becomes harder for everyone. 모든 사람이 굉장히 어렵지. 특히나 어떤 그룹에서? 거대 그룹에서. 거대 그룹에서 뭘 공평하게 나눠서 뭔가 해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지문인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다 체크됐으니까 큰 문제 없고. 근데 잘 봐. 우리 얼마 전에 배운 문법에서 우리 문법 몇 개 배운 게 없어요. 형식 이런 것만 배운 건데 봐봐. become 동사류는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형식 동사라 그랬지. 뭐뭐가 되다. 요 뭐뭐가 필요한 건데 이게 필수인데 그런데 을은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여기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뭐뭐가 되다 라는 식의 이런 게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는 아니야 이런 걸 다 합쳐서 보호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는 보호가 온 거네요. harder가 보호야. 힘들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온다 그랬어. hard는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일 거야. 다시 hard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온 친구는 형용사여야만 해. 맞지? 뜻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ER은 붙으나 마나네요. 이해됐죠? 비교급이 오건 최상급이 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문법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을 다 떼어내고 그냥 이 아이의 원래 품사만 보는 거야. ER이 왔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건 부사야. 이러면 안 돼. 해석은 뭐한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마치 부사 같을 건데 실질적으로 얘는 ER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hard잖아. 형용사 부사 다 있으니까 형용사로 온 거네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간혹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hard랑 hardly로 나와요. 됐지?
이 형용사 부사 문제인 거야. 근데 hardly는 되게 이거 의미도 봐야 되는 게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져요. 해석으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이제 문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와야 되는데 해석이 부사처럼 돼. 그럼 저 아이는 형용사 부사를 다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됐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면 되니까 문법 문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갈게. 자,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who use electronic scooters on campus as well as those around them 까지 묶어야 되겠죠. 봐봐. 후절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일 거야. 그래서 뭘 꾸며줄 거냐면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꾸며줄 거야. 자, 스튜던트를 꾸며주니까 얘가 지금 복수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내는 who도 스튜던트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복수인 거야.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에 당연히 s가 안 붙어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진짜 큰 주어는 officials가 주어일 거고 should, look이 진짜 동사일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볼 거야. 이 안에서 보자면은 자, 후절이 있으니까 후절 안에서 주어는 주어 to, 후고 동사 to는 use네요. 수일책 꼭 체크해 두시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왼절이 또 있거든. 왼절 안에서는 주어 3가 데이고 동사 3가 바이올레이시에요.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그럼 왼절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지. 그치? 왼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사절이야 전체가.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될 거니까 나중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심지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우린 뭐만 해석하면 되냐면 현금을 칠게. officials 관리인들은 혹은 이런 공직자들은 should look 뭘 봐야 되냐면 into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 뭐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look into니까 뭘 찾아봐야 되냐면 enforcing 강화할 거야. 뭐를 조금 더 강력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such as giving students a warning 뭘 주는 거냐면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야. 언제? when they violate the regulation 그들이 뭘 했을 때 그들이 regulation을 이제 뭔가 이렇게 한 거 보니 violation이니까 아무튼 규제를 어긴 거지. 그지? 어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서치에서도 쓸데없는 거네. 그지? 이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필기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이것만 보면 돼. 형광펜질만 해석하면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법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쓸데없는 문장 다 치운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들만 남기는 건데 그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5형식에 해당되는 친구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면 하면 된다 그랬잖아. 심지어 본동사, 본주어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 문장만 찾으면 이것만 해석하면 돼. 4줄짜리인데 꼴랑 해봤자 5단어만 해석하면 된다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거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게 엄청 앞에 있는 거라서 자꾸 까먹는데 이거야. 기억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광펜질 하는 작업이 이거야. 원래 문장은 이렇게 긴데 됐지? 너네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 있는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내고 정말 하고자 하는 말만 보게 되면 눈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실제로 나중에 수능 날에는.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훈련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이해됐어? 물론 모든 문장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빨리 봐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 구문법처럼 해석하라고. 우리 연습지 할 때도 충분히 이렇게 했을 거야. 평소에 내신 때. 내 내신 때 항상 연습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 너네한테. 그게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킨 거야. 물론 이거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결국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요. 이 정보들 싹 치우면 핵심 정보들만 우리가 추려낼 수 있거든. 됐니? 대부분의 부사구는 너네 현혹시키기 위한 거야. 이해를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그럼 뭐가 되겠어? 당연하게도 쓸데없는 게 돼야 돼.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된 거예요. 문장 구조상 아무런 역할을 안 해야 돼. 형용사면 무슨 역할을 할 거야? 명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구밖에 없어서 부사적 용법인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뭘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지, 부사적 용법이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use electronic scooter, 전자 스쿠터를 쓸 건데 뭔지 몰라도 돼요? 스쿠터겠지 당연히. 알겠지? 그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를 쓰는 거죠. 어디에서? 캠퍼스 안에서 전기 오토바이 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이 실제로 사용하는 새끼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놈들도 포함해서 as well as니까.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의 뭘 하기 위해서 강화해야 돼. 뭐를? 더 빡센 규제를. 됐지? 안으로 못 들이게 하겠다 이거지. 하나만 더. 자, look into가 원래 하나인데 look into가 하나인데 전치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동명사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뭐가 왔어? ing가 왔네요. 요런 거 체크해 두셔야죠. enforce가 동사로 쓰이면 안 돼요. 반드시 준동사로 써야 돼. 우리 준동사 방금 배웠잖아. 이거랑 동일하게 여기 있는 giving도 준동사겠지. 됐죠? 그런데 such as는 그냥 뭐 이거 하나로 전치사거든. 전치사 취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as는 그냥 없는 거야. such만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겠지. 나열이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얘도 동명사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처럼. 됐니? 뭐처럼이니까 서치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 뭐뭐처럼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명사가 왔다고. 그럼 이 자리에 기빙이 오는 건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장난을 치면은 이걸 이제 기브로 낸다던가 예를 들면 혹은 이걸 기브스로 낸다던가 이렇게 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곤란한 거야. 혹은 이걸 PP로 내서 게이브로 굳이 낸다던가 뭐 과거의 동사로 게이브로 낸다던가 이걸 기분으로 내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 왜? PP로 내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거든. 이해돼? 근데 내용상 분사 구문이 아니야. 서치에서가 있잖아. 그렇잖아. as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as만 있으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근데 such as가 오니까 pp가 오면 더더욱 이상한 거죠. 그죠?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다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되니? 문법을 쓰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너네가 찾아왔는데 근데 나 애매해. 기분이 나오는 거 되는 거 같아. 분사 구문이니까. 그럼 이런 걸 나한테 질문해야지. 선생님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으로 봐서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던데요? 그럼 이제 이걸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such as 절에서는 such as를 반드시 전치사로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근거를 대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는 거야 너네 실력이. 알겠지?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를 이렇게 낼 거고. 이해되니? 이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빙 빵꾸 뚫어서 기빙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안 묻는다고. 알겠지? 기분을 낼 거라고. 이해됐죠? 그렇게 좀 준비해보시고. 하나 더. 자, as revolutionary scholar Henry 저 사람이 아무튼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중요하지 않지. 그냥 HP라고 할게. HP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 스칼라가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한 것처럼 그럼 이제 뒤에는 말한 내용이 나와야 돼 반드시. 알겠지? 말한 내용이 나올 건데 giving knowledge of the world's across countless generation organism conserve knowledge selectively based on evolutionary need and that collective knowledge is then held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봐봐. 그럼 요 as 절은 이미 끝났네. 맞지? as 절은 이미 끝난 거야. 얘가 말한 것처럼 이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닫힌 거야. 심지어 너네가 헷갈릴까봐 컴마까지 적어놨다고. 컴마가 없으면 얘들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어. 문법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에 나와 있는 문장 기호는 너네가 해석을 이 쓴 사람이 의도한 대로 해달라고 한 거니까 필요한 거야. 봐봐. 시에서 내가 이렇게 쓸게. 시에서 쓸데없는 거니까 페이지를 하나만 추가할게요. 봐봐. 제목이 사랑이야. 설렘으로 하자. 나한테 내 인생에 지금 없는 게 이거라서 설렘. 썸 시야 얘들아. 썸 나는 안 돼. 맞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 나는 안 돼. 근데 기분만. 그래서 너네 연애 상담을 열심히 하자니 내가. 그치? 기분만 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아저씨들이 왜 연애하는 애들 얘기 들어주려고 하는 줄 알아?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 기분 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문장 구조를 나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해놨어.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야 여기에 나는 하고 안 돼는 원래 한국어에서는 나는 안 돼가 한 문장인데 내가 굳이 이거를 띄워놓고 행가리 맞지? 일부러 한 거지. 거기다가 한번 쉬라 그랬어. 그 얘기는 뭐야? 야
나는 하고 나서 생각을 주라는 이거야. 퍼즐을 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입장은 안 돼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안 된다야. 그래서 강조가 여기인 거야. 이것처럼 시도 이 사람이 쓸 때 문법이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야. 이 사람 의도야.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었어? 근데 기분만. 그럼 이 새끼 하고 싶은 말 뒤에 있는 거지. 그럼 컴마를 기점으로 앞이든 뒤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한 게 있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맞지? 한 줄에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부러 나눠놨죠. 여운을 주기 위해서. 시도 이런데 당연하게 비문학은 더 심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에서 컴마가 없으면 이 뒤에 대절이 돼. 잘 봐. 야, 피하지 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 그럼 이거 뒤에 대절이잖아. say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와. 그럼 어디까지냐면 이게 여기까지거든, 얘들아. 이 문장은 근데 as절이잖아요.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없어져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알겠어? 컴마가 없으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아예 없는 문장이 돼. as절만 있는 거야. as절, 대절만 있는 문장이야. 이런 문장이 어딨어, 세상에. 그럼 이 and도 성립 안 해요. 얘 왜 왔는지 몰라. 이해되니? 그럼 봐봐. 접속사가 여러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라면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야. 그럼 이거 세 개니까 네 개가 와야 되잖아. 근데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동사 둘, 동사 셋 부족해요. 이해되니까 이 문장이 성립 안 한다고. 저게 컴마가 없으면. 알겠지? 컴마가 있어서 이 문장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봐줘야 돼서 반드시 이런 문장 기호들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되게 예민할 필요가 있고 당연하게도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엔간하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끊어줘야 돼. 됐지? 그래서 이건 as절에서 끝난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본주어 본동사를 1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2번 정도로 할까요? 주어 둘, 동사 투. 됐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고 끝난 거야. 이거 부사구야. 전체가 as 없어도 돼. Giv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countless generation. 근데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얘네들한테 줄 거야. 뭘 줄 거냐면 지식을 줄 거야. 뭐에 대해서? 이 수많은, countless 하면 수없이 많은이지. 그래서 이 단어는 셀 수 없다였어요. 왜? 이유가 뭐야? 적어서 아니야. 너무 많아서. 맞지? 수없이 많은 세대를 갖다가 거쳐서 세계에 있는 지식들을 전달함으로써 이런 얘기잖아. 그렇잖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어는 organism이죠. 이게 진짜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빙절도 묶으셔야겠네. 쓸데없는 거다. 알겠지? 기빙이 뭔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컴마 찍고 ing가 분사구문인가요? 분사구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알 수 있으면 알아내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어랑 동사야. 맞지? 잘 봐. 유기체들은 보존해요. 뭐를? 지식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어니까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면 주절의 주어로 가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가 얘가 아니라 얘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와야 돼. 이걸 알아야 얘가 왜 온지 알 수 있다고. 알겠니?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러나 고3이면은 충분히 나하고 이걸 했을 거니까 나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공부했으면 내가 맨날 이런 걸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주어가 먼저 나올 이유가 없어. 분사구문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럼 주어가 얘니까 얘가 분사구문이야. 봐봐. 유기체들이 지식을 자기 세대한테 전달하지. 그러니까 능동이 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빙이 능동으로 왔다. 요렇게 문법 분석할 수 있겠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기빙이 개인이잖아. 미안해. 얻다니까. 미안해. 쏘리. 기빙으로 봤어. 미안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도 PP로 내면 틀리겠죠. 그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얻는 거야. 이해됐어? 이 세대별로 지식을 전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입장에서는 지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기체 입장에서는 지식을 보존할 수 있겠죠. 컨설브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지. 보존하다. 그리고 몇 개 있었잖아. 이거 우리 능률복화에서 배운 것만 해도 컨설브가 있었고 설브와 관련돼서 우리 얼마 전에 단어장 했었잖아요. 리졸브가 있고 리졸브 뭐였지? 내가 스타벅스 리졸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개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리졸브 뭔데? 아닐걸? 이 명사로 하나 있었잖아. 그거 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해봤자 뭐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우리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거 한지 기억나려면 모르겠지만 지난주가 내가
장난친다고 저거 말 내가 왜냐면 기억나 저거 할 때 스타벅스 리졸브 아니죠? 이거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이 쌍놈 새끼들이 이제 안 오겠다 이거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이 얘기까지 했어. 저수지 기억나? 그러니까 이 단어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으다, 저장하다 이런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저장하다의 의미로 배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저수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됐죠? 컨설브 보존하다죠. 나도 저 썰브와 관련된 단어들 뭐뭐인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앞에다가 접두사만 다른 거 붙이면 되잖아. 어쨌든 이런 단어가 있어. 뭐 썰브 자체가 애초에 수행하다, 제공하다 이런 단어니까 그 비슷한 단어들이 오겠지. 그렇지?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르가니즘들은 유기체들은 보존할 수 있어요. 지식들을 어떻게? selectively. 근데 뭐에 근간해서? based on evolutionary need. 그럼 이건 PP인 거잖아. 맞잖아. 뭐에 근간해서 지식을 보존하냐면 내 진화론적인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그럼 봐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유기체들은 보존해. 지식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됐니? 그러니까 맨날 단어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selectively. 이거 실제로 단어 문제야 얘들아. 이게 실제로 단어 문제라고. 내가 너네한테 답이 되는 걸 그냥 가져온 건데 봐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논리적으로 내가 중요한 단어들 쭉 쳐봤는데 핵심이 뭐냐면 유기체들은 지식을 저장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나온 단어 때문에 내 진화론적인 필요 때문에 선택적인 거잖아.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 그러니까 셀렉티블리인지 홀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우리는 언제 생각에 모든 지식을 전수한다고 생각하잖아. 나한테 필요 없어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종한테 필요한 것만 전수하니까. 됐죠? 그러면 시기별로 필요한 지식이 다른 거네요. 이게 전체 주제가 그거야. 우리는 지식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식도 혹은 진리도 나름대로 중요도를 우리가 따진다 라는 식의 얘기거든. 똑같은 밸류가 아니야 이런 얘기였거든. 그래서 셀렉티블리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 이걸 단어 문제로 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 문장만 봐도,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문장만 보더라도 너네가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건지 이 짧은 문장이지만 단어들을 막 보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얘가 핵심이라는 거 알게 돼. 알겠어? 유기체는 당연히 지식을 전수하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선택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 몰랐던 사실이잖아. 저걸 내야죠. 그죠? 근데 니네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평소에 나하고 이런 훈련하면서 찾아내야 수능 때 당황 안 한다고. 얘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 공부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가 돼보라는 것밖에 없어. 알겠니? 내가 공부를 학생으로 열심히 하면 출제자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제자처럼 봐야 돼. 됐니? 그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레벨이 100점이 나와. 그래서 출제자처럼 보는 게 아니라고. 4등급, 5등급, 10등급도 충분히 출제자처럼 볼 수 있어요. 되게 쉬운 것부터. 됐니? 가장 쉬운 건 단어로 바꿔내면 되잖아. 컨설브가 아니라 리졸브 되거나 따로 내면 되잖아. 맞잖아. 근데 그게 과연 유효한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그치? 수일치 문제 내면 되잖아. 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장에 왔을 때 동사 s나 es 안 본다 누구나 알잖아. 그러면 여기에 오르가니즘스가 복수니까 컨설브에 s가 안 붙었잖아. 이거 s 붙이면 문법 문제인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하지만 이런 문제 누구나 출제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출제해봤냐 안 해봤냐 다른 문제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두시고 based on evolutionary need 뭐에 근간해서 이러한 니즈에 근간해서 and that 그리고 이러한 그럼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지식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지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collective knowledge가 되었죠. 내가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집합을 한 거야. 그 시대에 필요했었던 지식을 선택해서 모아놓으니까 집합 지식이 되었어. 이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저 콜렉티브 논리지의 안에 있는 하이 내용은 달라질 거예요. 됐죠? 어쨌든 이런 얘기야. 그래서 that collective knowledge는 그럼 이거 주어 한 3 정도 될까요? 3은 동사 3이죠. is then held 어떻게 될 거냐면 뭘 열 거냐면 within the gene pool of species 그 종의 유전자 풀 안에서 열릴 거야. 됐니? 그 얘기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면 혹은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다른 콜렉티브 논리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하고 있냐면
우리 구문법 뒤에 내가 숙제 준 거 있잖아. 거기에 이쪽. 보자. 자, 다음 문장. Whoever wants music instead of noise, joy instead of pressure, soul instead of gold. 뭔가 반복되네. 필기할 필요 없다 얘들아. 잘 봐. 뭔가 반복돼 구조가. 그러면 아직은 전체 구조를 보는 게 좋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Creative work instead. 여기도 다 그럼 하나일 거야. 내가 지금 초록색 친 건 다 하나여야 돼. Passion instead of foolish. 여기도 하나여야 되고. Finds. 갑자기 finds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컴마가 끝나는 컴마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돼. Finds가 진짜 동사예요. 됐죠? 근데 봐봐. 앞에 초록색 어디까지? Music instead. 보여? 구조를 다 맞춰줬지? 원래 이럴 필요는 없어.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명사가 나온 거잖아. 이 문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whoever, 주어, wants, 동사,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 거야. 뮤직이. 됐어?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통일시켜줬냐면 instead of가 뒤에 다 붙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도 명사, 목적어,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까지인 거야.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목적어들이 나열된 거야. 이렇게 맞춰준다고. 내가 왜 수능 문장을 보려고 하냐면 어렵지만 길지만 맞춰줘요. 그래서 얘네가 다 병렬 구조인데 하나야 목적어들이 나열된 거야를 너네한테 보여주려 해. 실제로는 instead of가 다 반복될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 빠져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명사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instead of는 그냥 다 빼야 돼.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볼게. instead of 다 빼볼게. 쓸데기 없으니까. 그럼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건 뭐야? 밑줄 쳐볼게. 물결 쳐도 돼. 뮤직, 조이, 소울, 워크, 패션. 명사네요 다. 목적어 자리에 잘 왔네요. 근데 저기에 하나라도 형용사나 부사나 다른 품사가 있으면 안 돼요. 동사도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명사만 있어야 돼. 왜? 목적어니까. 됐니? 근데 구분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전체가 주어가 돼줘야, 큰 주어가 돼줘야 동사가 성립하는 걸. 됐죠? 그래서 whoever 절 전체가 다시 whoever 절이야. whoever로 시작하는 이 문장 전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문장 전체니까. 다만 whoever 안에서만 보면 그럼 이제 whoever 전체가 이게 주어 원이야 얘들아. 이게 동사 원이야. 이걸 보자는 게 아니야. whoever 안에서 보면 다른 색 펜으로 할게. whoever 자체는 단수거든. 주어 to. 그래서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whoever 자체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선생님 이게 내가 뭐라고 배웠냐면 문법 시간에 whoever를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배워요. 다시 who든 뭐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오고 ever가 붙으면 됐지? ever가 붙으면 이걸 합치면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배운다고.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합 관계대명사니까 선생님 이거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whoever니까 됐지? 누구든지로 해석되니까 선생님 복수 아니에요? 아니야! 단수야. 됐죠?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그냥 단수 취급해요. 집합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됐죠? 얘를 집합명사 취급화해서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s가 왔어. 그리고 전체 문장이 주어야. 어쨌든 whoever 절이야. 문장이야. 그러니까 동사에 s가 왔어.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단수 취급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잘 보면 내가 가르치게 틀린 게 없지. 잘 봐.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인데 접속사 하나 나왔거든. 그러니까 동사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되죠. 두 번 나왔잖아요. 이해되니? 요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장난을 치겠지? 어떻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장난을 칠 건데 요새 트렌드는 find를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할까? to find? 혹은 finding. finding을 더 많이 내. 왜?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처럼 해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져요. 동사가 없어져요. 저기 finding이 답이 돼버리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없어져.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whoever가 주어 원츠가 동사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뒤에 안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finding이 내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얘를 냈을 때가 가장 고난도예요. 3점짜리가 되겠죠.
요새 트렌드야. 그리고 그렇지, 내가 지금 학기 초마다 항상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고3들이 주로 이 수혜를 많이 보긴 하는데 어차피 고2 고1도 풀 거니까 쌤이 그리고 고2 고1 것도 따로 사주고. 잘 들어. 시중 사설 모의고사를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올 거거든. 매년 똑같지만 내가 사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좀 적게 샀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내가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사요. 문제집만, 너네 영어 문제집만. 사설 문제집을 산 다음에 그 중에서 쓰레기 같은 거는 안 주고 그냥 내가 풀고 이거 개쓰레기다 하고 버려버려. 왜냐면 진짜 많거든. 출판사별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가 풀만한 것들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할 때는 쌤하고 내가 사라는 문제집 사는 거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를 풀려고 사설 모의고사집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해도 아마 벅찰 거야. 근데 내가 심지어 이 짓을 내가 거의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 와서 한 것만 보더라도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삽이야.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알았지? 매년 해온 거야. 그냥 고3한테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5년 동안 쌓였으니까 작년 거나 작년 거를 주기 시작하면 너네가 풀 게 진짜 개 많으니까 솔직히 할 필요 없어. 알겠니? 다만 작년 거는 수능 특강 연계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뭘 줄 때, 야 이거 작년 거야, 야 이거 올해 건데 수능 특강 연계야. 니네 아마 봤던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어디 괜히 교복하거나 어디 가가지고 막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살 필요 없어.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너네가 살만한 것들은 내가 이미 있어. 내가 이미 사놨고 문제 푸는 중이야. 풀고 주니까 보통. 됐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봐봐, 12월은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지. 그치? 11월에 끝났으니까 12월, 1월에 나오는 새로운 모의고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약간 어떤 식이냐면, 수특이 안 나왔지만 얘네 나름대로 트렌드를 좀 본 거야. 그래서 여기 게 제일 쓰레기 같은데 여기 게 제일 좋아. 강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유행하나 보다를 좀 알게 되고, 그렇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 연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거든. 그래서 판매량이 제일 저조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 풀어보면은 요 문법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주어가 저기 멀리 있어. 혹은 주어가 문장 전체야. 문장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주어야. 됐니? 그런데 이걸 못해? 못 풀게 해놨어. 그래서 저걸 기빙으로 내더라고. 됐죠? 오답하는 것들이 다 보면 컴마 찍고 기빙, 컴마 찍고 PP 이런 식이야. 됐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보면 왜 그런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주어 동사 찾기가 기본이라 제일 어려운데, 이런 걸 문제 내게끔 해야 되는데 되게 좋죠? 봐봐, 이렇게 문제를 내면 학생들은 못 풀어. 학생들 틀린 놈들이 많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난이도가 뭐가 어려워? 주어 동사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이 병신들이 공부 안 해서 못 찾은 거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실질 난이도를 어렵게 하지만 명목적인 난이도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근데 지금 수능이 어려우면 안 되거든. 수능이 어려우면 사교육을 했네, 뭐 했네, 온갖 지랄 다 한단 말이야. 먹어도 된다, 눈치 안 봐도 돼. 그리고 다 보여서 걱정하지 말겠지. 잘했어.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수능은 출제하는 사람이 부담이 너무 커. 어렵지 않아야 되지만 실력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해.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 그냥 어렵게 내도 야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으면 되거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사교육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 많이 친다고. 이게 트렌드야. 너네 때까지 유지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심지어 더 심해질 거야. 됐니? 컴마 찍고 ing, 투부정사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알겠죠? 그래서 잘 이런 것들에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봐봐, 해석을 해볼게. 누구든지 뭐 원해 뭐를, 이런 소음 대신에 음악을, 그 다음에 플레저니까 뭐 기쁨이겠죠. 근데 기쁨 대신에 조이, 근데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내 생각에는 플레저는 극한으로 좋은 거고 조이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극한으로 기분 좋은 거보다는 일시적인 거지. 플레저는 일시적인 뜻이야. 알겠지? 이게 일시적인 거보다는 조이는 좀 약간 오래 가는 거야. 좀 얕긴 하지만 강도가. 됐죠? 그래서 약간 뭐 이런 행복을. 그리고 소울 대신 골드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영혼을. 그리고 비즈니스보다는 창의적인 작업을, 좀 더 오래 가는 것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병신보다는 열정을.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는 열정을, 이런 뜻이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원하는 누구든지 finds no home. 자, 뭘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 어떻게 했니? finds no home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근데 어디에서? 뭐라고? 그치. 트리비얼 잘했어요. 사소한. 찾았으면 됐어요. 우리 이거 언제 배웠냐면 이거 3이지? 트라이앵글 할 때 그거지? 3이라는 단어야. 이거 3 어쩌고야. 숫자 3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정말 개 쓸데없이 트리비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그때 능률복화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3위일체 이런 거 존나 중요한데 왜 갑자기 트리비얼은 사소한이냐? 이거 근데 아무튼 극단이긴 하니까 이렇게 외워놔라. 3이라는 단어 안에서 사소한 것도 있고 하찮은 것도 있고 되게 중요한 3위일체 뭐 이런 단어도 있다. 완벽한 거잖아. 삼각형 보통.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했었어. 그때 수업할 때. 그 우리 단어 시험 볼 때. 어쨌든 이런 우리 이 사소한 세계에서 우리 것을 찾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됐니? 전체 맥락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에 이랬었어요. 이 지문은 어떤 거냐면은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소유를 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즐기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남하고 베풀고 살 때, 남하고 베풀고 무언가를 할 때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얘네야. 그러면 음악은 혼자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봐봐, 내가 우리 집에서 음악을 하는데 옆집에서 이걸 안 좋아하면 어떻게 돼? 그때 소음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얘 말은 같이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가 아니라 음악이 될 거고, 뭐가 아니라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이 사소한 세계에서 나를 위한 집이라는 거 존재하잖아. 모두를 위한 집이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같이 뭐 공유하고 같이 이웃과 나누고 이런 삶을 살자가 이 지문의 전체 주제였어. 옛날 수능이거든. 그래서 주제가 좀 고리타분해. 근데 보면은 하찮다라는 걸 봐서는 내 것은 하찮은 거잖아. 그럼 뭐가 좋은 거야? 남과 함께하는 거. 이런 뜻이겠지 뭐. 되지?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한번 쭉 보고 너네가 생각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왜? 첫 문장 보고 내가 항상 시키는 거 뭐야? 첫 문장 보고 이 지문에서 전개할 게 뭐겠니? 물어보잖아. 그 훈련도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한 문장짜리를 가져왔지만 너네가 진짜 훈련하고 생각해볼 게 되게 많아. 내가 가르친 거에 따르면. 근데 이거를 그냥 숙제로 생각하고 다 끊어가지고 이거 그대로만 여기 넣어놓고 이거 그대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손만 아프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구문법 연습을 한 거니까. 근데 더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여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건데 내가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을 분석하는데 내가 지금 몇 분 걸리냐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 됐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지? 한 문장 하는데 30분 걸려봐봐. 그러면은 몇 문장이야? 이거 3문장밖에 없지 꼴랑. 여러분이 이 한쪽을 풀기 위해서 1시간 반을 했다. 존나 잘한 거야. 근데 아마 까마할걸? 뭘 많이 찾아보고 기타 등등 찾아보고 온갖 지랄을 다 해서 여기 주변이 다 까매져 있고 형광펜지도 진짜 까맣게 되어 있어. 그럼 진짜 잘한 거야. 근데 한쪽 봤는데 1시간 반인데 이거 가성비 있나요? 원래 공부는 가성비가 없어요. 공부는 가성비가 없어. 너네는 쪽수는 한쪽을 했지만 숙제에서 치면은 너네 지식으로 보자면 1시간 반 이상어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쪽수를 얼마나 채워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많이 안 주잖아. 그잖아. 8쪽밖에 안 줬잖아. 맞지? 그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야? 적어도 하루에 영어 공부를 평균적으로 2-3시간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숙제를 제대로 끝내올 수 있어. 쓸데없는 거 아까 씻은 거고. 됐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자.